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42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전문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은행권은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도 안정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것 같습니다. 증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듯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소비자 지출은 또 인플레 속에서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용시장도 IT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신규 고용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방정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의회의 부채 한도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것 같은데요.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터지게 되면 한동안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비율은 중소형은행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의 대부분은 대형은행이 맡고 있고 외국계 은행은 3.6%만 담당합니다. 이는 올 2월 말 총 자산 기준 상위 25개 대형 은행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에서 중소형 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대출로 확대해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전체 은행권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소형 은행이 43%, 대형 은행은 13%에 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사무용 건물을 기준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 즉 CMBS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6% 수준에 그쳤던 CMBS 연체율은 올해 1월 1.8%를 넘어서더니 2월에는 2.38%까지 뛰었습니다. 이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주요 투자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가 은행 위기를 재점화할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연체율 외에도 다양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재택근무와 전자상거래 증가로 사무실과 소매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기관에서는 미국에서 향후 5년 동안 약 5만 개의 소매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기술금융기업의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이는 사무용 부동산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 가격은 2022년 초 이후 25% 하락했는데요. 쇼핑몰 가격 역시 2022년 초 이후 19%, 2016년 이후부터 따지면 44%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상업용 부동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각종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에너지 비용,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비용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까지 이어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느니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것이겠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22층짜리 건물은 2019년 약 3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현재 매물로 나와 곧 입찰이 마감되는데 약 6천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년 만에 가치가 80% 하락한 것인데요.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 그룹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의 7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코스타그룹이 1분기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있는 오피스 비율이 12.9%로 2000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트랩에 따르면 작년 말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5조 6천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은행 비중이 50.6%이고 여기서 또 중소은행이 6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증권, 즉 CMBS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내년까지 도래하는 대출 만기 규모가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인데요. 만기 도래 때 부동산 회사들은 최근 고금리에 따라 이자를 올려줘야 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권이 불안해지면서 한층 깐깐해진 대출 잣대를 들이미는 중소은행들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강제 매각되거나 가격이 추가 급락해 중소은행들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임대 수익이 줄어든 부동산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대형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잡은 자산 운용사들의 디폴트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8천억 달러 넘는 자산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는 지난 2월 LA에 위치한 빌딩 2개를 담보로 빌린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컬럼비아 부동산 신탁도 뉴욕 등에 있는 오피스 건물 7개를 담보로 잡히고 빌린 17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업계는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의 디폴트 선언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피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부동산의 지표가 그나마 탄탄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 부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창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더 크게 확산하지 않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한인 이민자들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한국을 떠나온 이민 1세대와는 반대로 한인 자녀들은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역시 차별 때문에 정착이 쉽지 않다고 보도했네요.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돼 생활하다 2016년 불체자 신분으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 한국 이름은 신송혁 씨가 한국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입양기관에 대한 입양 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여름 시즌을 앞두고 한국 국적기의 미주 노선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7월 성수기 LA 인천 노선 왕복 일반석 가격이 3,0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더 심한데요. 애틀랜타 노선은 가장 싼 일반석 왕복 항공권 가격이 3,800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못 갔던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도 함께 뛰는 것 같습니다. 이사 성수기인 봄철인데도 주택 소유주들이 갈아탈 집을 찾지 못해 난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매물이 없는 것은 초저금리일 때 모기지 융자를 얻어 주택을 구매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이사를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커져 그냥 주저앉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동네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네요.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쥔퇴양난에 빠진 꼴이 됐습니다. 한국 이마트의 미국 자회사 굿푸드 홀딩스가 내달 중순 LA 인근 로스펠리스 지역에 자연식품 전문 마켓인 레이지 에이커스 신규 매장을 오픈합니다. 이 마켓은 현재 남가주에서는 센타바바라, 롱비치, 엔시니타스, 미션 힐스, 허모사 비치 등
5곳에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8년 말 이마트의 미국 현지 법인인 PK 리테일 홀딩스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미국 마켓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레이지 에이커스 매장 오픈도 그 같은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나저나 LA 다운타운에 열 계획이라던 PK 마켓은 언제쯤 오픈하게 되는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접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도깨비 242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다 보니 학생 시절 교과서에 실렸던 실록 예찬이라는 수필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실록 예찬의 한 문단을 다시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고맙습니다.